음, 숫자를 이기는 법. 숫자를 이기는 법이라. 라스베이거스 포시즌스 훌륭한 호텔이다. 라스베이거스. 침대가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다. 고급스러운 침대는 어느 호텔이나 있을 수 있다. 포시즌스가 훌륭한 이유는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덕분이다. 호텔 안을 걷다 직원들을 마주치면 그들이 인사를 하는데 그냥 위에서 하라고 시켜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라는 게 느껴진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두루 차이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로 출장을 갔던 어느 날 오후 포시즌스 호텔로 묘의 커피숍에 갔다. 그날 근무하던 바리스타는 노아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였다. 노아는 유쾌하고 친절했다. 노아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더 즐겁게 커피를 주문했다. 잠깐 서서 이야기하다가 물었다. 당신의 일을 좋아하나요? 노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다. 전 제 일을 사랑해요. 너와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답변의 의미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좋아해요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해요라고 답했다. 둘은 큰 차이가 있다. 좋아함은 이성의 영역이다. 우리는 직장 동료를 좋아한다. 새로운 도전도 좋아한다.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 하지만은 사랑은 감정의 영역이다. 사랑은 측량하기 어렵다.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많이 좋아합니다. 라고 답했다고 해보자. 이런 사랑하는 말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랑은 한 차원 더 높다. 그래서 나는 노아가 제 일을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들떴다. 이 대답만 들어도 노아가 포시즌스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버는 돈이나 맡은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였다. 나는 곧바로 이어서 질문했다. 포시즌스의 어떤 면 때문에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나요? 노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시 대답했다. 매니저들이 저랑 마주칠 때에 저에게 별일은 없는지, 뭘 필요한 건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신경 써줘요. 제 직속 매니저만이 아니라 모든 매니저가 다 그래요. 여기 말고 다른 호텔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거기 매니저들은 마주칠 때마다 뭐 트집 잡을 거리가 없는지만 보거든요.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늘 피해 다녀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월급날만 기다리죠. 노아는 포시즌스에서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했다. 노아는 포시즌스에서 일할 때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했다. 모든 리더는 직원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사용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 수많은 리더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마음도 하다. 심지어 좋은 의도를 가진 리더도 이렇게 묻곤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질문이다.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를 묻는 질문인 말이다. 직원들을 젖은 수건처럼 비틀어 짤 수는 없다. 직원들의 능력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런 질문에 호응하는 답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 문화를 해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노아가 포시즌을 한 게 느낀 사랑과 헌신의 감정을 자아낼 수 없다. 올바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이 기량을 마음껏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의 실적이 부진할 때 리더는 가장 먼저 직원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노아는 같은 사람이지만 두 직장에서 판이한 모습으로 근무했다. 차이가 있다면 리더가 조성한 회사 분위기 오직 하나였다. 내가 만약 다른 호텔에서 노아를 만났다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것이다. 직원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직원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우선인. 회사에서 노아를 마주쳤다면 나는 이 책에 노아 이야기나 그가 근무하는 호텔 이야기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 엄청난 차이는 직원이 아니라 리더에서 나온다. 포시즌스의 매니저들은 노아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 리더들이 실적보다도 직원을 우선시하도록 교육받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그들은 바람직한 환경을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기도 하다. 매니저들이 잠시 짬을 내서 직원들에게 힘든 점은 없는지 묻고 의견이 나오면 존중해주는 데에는 그 어떤 비용도 들지 않는다. 포시즌스의 리더들은 직원들이 생산하는 자원보다 직원들의 의지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직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기를 자발적으로 원하며
포시즌스의 고객들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자원보다는 인지력이 먼저다. 어떤 게임에서 플레이어라면 의지력과 자원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원은 실체가 있고 수치화하기 쉽다. 자원이란 일반적으로 돈을 뜻하며 기업의 선호나 시대의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이 된다. 매출, 이익, EBITDA, EPS, 현금 흐름,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주가 등이 그 예다. 일반적으로 자원의 원천은 고객 혹은 투자자와 같은 외부의 존재이며 자원은 기업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모든 재무지표의 총합이다. 반면에 의지력은 실체가 없고 측량하기 어렵다. 의지력이란 사람들이 건강에서 느끼는 감정을 뜻한다. 의욕, 동기부여, 헌신, 참여 욕구, 자발적인 노력 등이 의지력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의지력의 원천은 내부에 존재한다. 리더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지냈는지, 대의 명분이 얼마나 명확하고 굳건한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의지력은 기업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의 총합이다. 유한 게임식 리더와 무한 게임식 리더 모두 자원이 비즈니스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의지력 역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안다. 직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CEO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문제는 의지력과 자원의 우선순위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늘의 생각과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나 발생한다.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리더는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 시간에 리더들이 말하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종종 듣게 된다. 보통 이런 식이다. 첫째, 성장. 둘째, 고객. 셋째, 직원. 리더들은 항상 직원들을 존중한다고 말하며 직원들이 자신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격설하지만 우선순위 안에서의 순서가 중요하다. 미의 예시에서는 직원보다 높은 순위가 두 개나 있고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자원이다. 리더가 말하는 순서를 보면 어느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편향성은 그들의 결정에 반영된다. 유한 게임식 리더는 보통 실적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직원들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기간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결과를 택한다. 이러한 리더들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와 극단적인 비용 절감을 단행한다. 이들은 아무리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더라도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전략이라면 채택하지 않는다. 리더가 자원의 중요성에 편향된 사고방식을 지녔다면 재무제표에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략보다도 당장 다음 주에 직원의 10%를 해고해서는 즉각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 반면에 무한 게임식 리더는 현재의 재정적인 압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익보다도 직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그들은 직원들을 비용의 요소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으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원 감축이 아니라 다른 대책을 찾는다. 무한 게임식 리더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리해고 대신에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2주나 3주간 무급 휴가를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도 수입 일부를 희생해야 하지만 아무도 해고 당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의 고통을 분담하면 결속력이 강해진다. 자연재해를 겪으면 사람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현상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특정 몇 사람에게 모든 부담을 짊어지도록 강요하면 조직 문화가 흔들린다. 무한 게임식 리더들은 어려운 상황에만 몰두하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본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의지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1분기나 1년 혹은 그 이상 기다릴 수 있다. 그들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상상력, 팀워크를 끌어내는 단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의지력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기업이 먼 미래까지 살아남고 번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의지력의 가치가 자원보다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훨씬 우수한 자원을 갖춘 미군에 대항하여 보응우연잡 장군이 세운 전략의 핵심은 북베트남 사람들의 의지력이었다. 하지만 직원을 더 중시하는 리더들은 나 같은 사람이 수익보다도 직원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면 머리털이 쭈뼛선다. 돈을 중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들이 직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둘 다 틀렸다. 이것은 양자택일한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울 필요도 없다. 외식사업가이자 세이크색의 창립자로 유명한 데니 마이어는 사업은 49%의 기술과 50%의 감정이라고 말했다.
자원과 의지의 걸타에게 표현한 말이다. 자원보다도 의지력적으로 아주 조금만 기울여도 장기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충분한 의지력과 자원을 모두 갖춘 강한 기업을 만들 수가 있다. 의지력의 비용. 버버리 CEO와 애플 소매 부분 소속 부사장을 지낸 안젤라 아렌츠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CEO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정도로 높은 소매업계에서는 그래서 퇴사할 사람들에게 왜 투자하는가라는 생각이 기본 상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런 비즈니스를 편하게 바라보는 유한게임 사고방식이다. 너무 많은 유한게임식 리더가 직원들에게 투자할 비용을 아끼려만 할 뿐 그로 인해서 이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보지 못한다. 퇴사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비용이 든다. 숙련된 직원을 잃은 뒤에 새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치고 기업 문화에 적응시키기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위한 지출을 절약하는 것이 실제로 가치가 있을까? 여튼 의문이 생긴 아련처럼 비용을 계산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애플이 직원들을 뽑는 데 들어간 추가 비용은 제로였다. 애플은 판매사원과 일반직 직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양쪽에게 똑같이 치과 진료비까지 지원하는 완전 보장 의료 보험을 제공하고 외부에서 수업을 듣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교육비를 2,500달러까지 지원한다. 또한 애플은 업계 최초로 신입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책정했고 판매사원에게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스톡 옵션을 제공했다. 여기에 드는 추가 비용은 신규 채용 및 연수를 줄여서 아낀 금액과 상쇄됐다. 정리 해결을 남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추후 새 직원을 뽑느라 비용을 낭비하는 것과 무척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퇴사하는 판매사원을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채용 담당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애플은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채용팀의 직원 수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 물론 애플은 다른 소매업과 비교했을 때 직원 1인당 벌어들이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급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코스트코 역시 개선원에게 평균 시급 15.09달러를 주며 대기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여러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중률이 낮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절약된 자원을 충당한다. 게다가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면 이를 느낀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매출이 늘어날 확률도 커진다. 이렇게 실제 추가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 수준이라면 직원을 대하는 마음가짐만 바꾸면 된다. 소매업계의 장기 근속률이 평균 20-30%인데 애플과 코스트코가 90% 이상을 유지하는 비결은 리더의 마음가짐 덕분이다. 유한게임식 리더에게 직원이란 관리해야 하는 유형이다. 하지만 무한게임식 리더에게는 직원은 한 명의 인간이다. 그들은 직원을 기계처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본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높은 금리와 개선된 근무 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직원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또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열정, 두려움, 아이디어와 의견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한다. 리더들은 이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유한게임식 리더는 이런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임금을 삭감하고 직원 목표를 줄여서 얻는 이익이 더 측정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다. 회사가 직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직원들도 그것을 느낀다면 직원들은 하나로 똘똘 뭉친다. 이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효과이다.